가 놀랄 만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가수 송대관 씨입니다. 이분 저 5년 전에 부인과 함께 사기 혐의로 피소를 당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방송 정지까지 당하고 아주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서요? 당시 송대관 씨 부부가 토지 분양대금 4억 원대 사기 혐의로 피소를 당했거든요. 충남 보령 쪽에 있는 토지개발 분양사업이 인허가를 받아서 이쪽이 투자가 가능하다고 권유를 해서 한 3억 7천만 원 정도를 송대관 씨 부부에게 넘겼다는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날짜가 지나서도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송대관 씨 같은 경우는 아내의 사업을 위해서 연대보증인으로 이게 들어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에 대해서 같이 고소가 접수됐던 그런 사건입니다. 아내가 사업을 하다 실패를 했고 남편이 명의를 빌려줬는데 이게 전혀 몰랐는 거냐. 네. 그거 문제인데 그렇게 생긴 빚이 이 부부가 진 빚이 200억입니다. 2억도 20억도 아니고 200억이에요. 엄청나네요. 그 200억에는 사기 혐의가 들어가 있고 온갖 문제가 다 있어서 방송 3사 정지 먹고 일단 사회적으로 참 난감하잖아요. 그리고 무대에도 설 수 없는 처지로 상당히 어렵게 지내게 된 거죠. 네. 제가 요거 막 터질 때 대가이송하고 이제 어디 지방을 같이 갔어요. 몇 시간 동안 차를 더 가는데 우리 집사람이 이래갖고 사고 났는데 나까지 고소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나는 그거 뭔지도 몰라 이러시더라고. 그 집사람이 한 건데 돈은 속인 건 없다는 거죠. 일이 늦어지는 것뿐인 거지. 그러니까 이게 형사 고소 같은 건 안 되고 그냥 민사 같은 거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시는 거 보니까 정말 모르시더라고 이런 내용을.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옆에서 볼 때 대가리성은 좀 억울한 게 있어요, 진짜. 그러니까 2년여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졌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이후에 사건이 어떻게 일단락됐죠? 일단 1심에서 송대관 씨가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아내가 징역 2년이 선고가 됐어요. 그러니까 송대관 씨가 바로 항소를 했는데요. 그 결과 상대방의 증언 이외에는 증거가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합니다. 하지만 아내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사기죄가 인정이 됐고요. 피해자 입장에서는요, 본인들이 이렇게 피해를 입었다는 게 입증이 된 거죠. 그날 제가 아주 생생히 기억이 나요. 항소심 이제 판결을 받으러 갔는데 이숙 씨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마음이 조마조마한 거예요. 근데 전화가 따르는 거 왔어요. 받았어요. 아우 나 무죄 받았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다 우리가 뭉쳤죠. 그래서 가서 뭉쳤는데 그날 너무 재밌었던 거는 그 당시에 무죄는 받았지만 방송 출연 정지는 안 풀렸단 말이에요. 얼마나 노래 가고 싶었겠어요. 가수인데. 같이 우리가 단란주점 갔잖아요. 노래하러. 그랬더니 원래 송대관 씨나 탑스타 특히 송대관 씨가 일반인들 앞에서 절대 노래 안 합니다. 근데 그날은 노래를 마이크를 안 놨어요. 그만큼 한이 맺혔고 노래가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천상 가수였구나. 이런 느낌을 제가 가졌습니다. 이렇게 아내로 인해서 가수 인생에 위기가 찾아온 셈인데요. 송대관 씨가 인생의 고비마다 사실은 항상 버틸 수 있었던 힘이 아내 덕이었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자, 송대관 부부의 전쟁 같은 사랑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전 재산 잃고 사랑꾼 된 송대관, 200억 빚진 아내를 품다. 200억이면 정말 엄청난 액수입니다. 그런데 송대관 씨가 사업하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으니까 관대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너무 관대하신 게 아닌가 싶으시기도 한데 아무튼 그 부인께서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빚을 지게 된 건가요? 그분들은 말할 것 같으면 여자 대장부 같은 그런 스타일이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어떤 그 여의도에 계신 회장님이 그 4억 정도 경매 하여튼 얼마 나와가지고 그걸 좀 인수하라고 하다 보니까 그 인수를 했는데 그 인수 과정에서 이제 뭐 보유세도 또 정책이 바뀌고 그다음 또 뭐가 바뀌고 그런 바람에 은행에 대출도 있고 또 은행 이자도 많이 내고 하다 보니 200억이라는 돈이 사실 됐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캐나다 그 부부한테 일부 돈을 그 빌려서 감정 싸움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크게 문제화가 되다 보니까 재판도 하게 되고 가슴 아픈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까 MC가 200억이라는 것을 우리가 흔히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돈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또 요즘 보도를 보면은요. 사채를 100만 원을 썼는데 그중에서 절반은 갚았는데 1년 됐더니 지금 빚이 5천만 원이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듣기로는 액면은 200억으로 돼 있는데 어떤 집 부인도 짧은 기간에 200억이라는 돈을 사사로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송대관 씨 부인이 200억을 쓴 것이 아니고 연대 보증 같은 게 몇 개 들어갔는데 뭐 기하급수적으로 돈이 늘어나가지고 본인들도 제일
깜짝 놀랐을 거예요. 부부를 가만 보면요. 송대관 씨 부부를 보면 이게 남녀가 바뀌었어요. 송대관 씨는 되게 착실해요. 아주 스탠다드하고 가끔씩은 너무 소심해 보이기도 해서 하는데 진짜 소심해요. 이정수 씨는 부인은 굉장히 남자 같아요. 시원시원하고요. 사업도 아주 잘하고 스타일이 남자 같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 가수들이 70년대 말에서 80년대 초에 미국을 많이 갔어요. 대단할 줄 알고 갔는데 그때만 해도 이민 1세들이 자리를 못 잡을 때예요. 경제적으로. 그 힘든 시절에 이 부인이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같이. 근데 이 부인이 먼저 송대관 씨가 한국에 들어왔잖아요. 재계하러 들어왔어요. 10년 만에. 그 사이에 손이 커갖고 이걸 다 날린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한국에 오라 그랬어요. 오자마자 송대관 씨가 여권을 딱 잘라버렸대요. 이제 해외 나가지 말고 내가 인기를 회복했으니까 내가 돈 벌 테니까 당신 집에 있어. 근데 이게 되나요? 부인 스타일이 워낙 활달하고 사람 좋아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신사동에 음악 뮤직바를 하나, 뮤직 레스토랑 하나 내줬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옆에서 부추긴 거예요, 이 사건이. 덜컥 덤벼든 거예요. 거기서부터 꼬이고 이자비용 늘어지고 하면서 이게 일이 커져버렸어요. 말씀 잠깐으로도 가슴이 답답한데 그 많은 빚을 남편 송대관 씨가 모두 끌어안으셨다면서요. 그 답답한 마음이 송대관 씨만 했겠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직접 다 빚을 갚겠다고 하고요. 개인 파산을 신청하지 않고 개인 회생을 신청을 했어요. 10년 동안 빚을 나눠 갚겠다는 건데요. 일단 2014년에 그 담보로 잡혀 있던 서울 이태원동의 고급 주택은 이게 다 처분이 됐습니다. 송대관 씨는 정말로 양말 하나까지 다 벗어서 이 빚을 갚아줄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송대관 씨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게 뭐예요? 그냥 정말 구수한 우리 곁에 스터블. 아저씨거든요. 그러면 연예인에서 절대 부족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소박하게 살고 좀 멋있게 살고 두 분이 놀러도 다니고 취미 활동도 해도 얼마든지 잘 사는데 왜 꼭 재벌이 되고 싶어 하는가? 무리한 투자해서 수백억 대 빚을 떠안고 사기 혐의에 피소되고 이 꼴이 뭔가? 이사 갈 때 원래 사시던 집이 4층 집이었답니다. 거기 물건이 꽉 차 있었는데 이 방 2칸짜리 월세로 옮기려니 그 집이 다 어떻게 됐어요? 다 버렸다는 거거든요. 부인이 그 트로피만은 챙겨갔다니까 그 마음이 좀 안쓰러워요. 예. 그래도 우리 남편이 가수해서 이렇게 트로피가 있어. 딸은 뭐 냉장고 엄청난 거 이런 건 다 버렸겠지만 그래서 거실에 그냥 트로피를 가득 채워놓고 사신다는데 저는 이분이 이걸 다 해결을 했으면 좋겠어. 빚도 다 갚고 하여튼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도 참 안타까운 게 버는 출연료라든가 모든 수입이 거의 이자로 다 빠져나가니까 그 말로는 통상 나 서울세 사니까 정말 행복해 마음이 편해 말로는 그렇게 되지요. 그러나 속은 얼마나 쓰리겠어요. 그렇죠. 한 번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너무너무 막 그렇게 막 기사가 뜨고 막 괴롭고 이렇게 하는데 차 타고 세 분 대관이 오빠하고 언니하고 셋이 저 어딜 가는데 전화가 따르릉 오는 거예요. 저 아는 지인한테. 그러더니 여보세요 그랬더니 아니 이숙 씨 저 송대관 씨가 죽었다며 송대관 씨가 죽었다며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 이게 뭔 소리야? 옆에 계신데. 옆에 있는데요. 오, 아 오빠가 죽었다고 지금 전화 왔어요. 그러니까 아유 옆에 계십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끊고 오빠 명이 길겠소. 죽었다고 소문 났으니까 이런 적도 있었고 애환이 많습니다. 사실 그 전 재산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는 장본인이 이제 부인이시니까 사실 원망할 법도 하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 평범한 사람이어서 그렇지 되게 원망을 할 것 같거든요. 근데 의외로 송대관 씨는 좀 덤덤하신 편인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 송대관 씨의 말을 빌리자면 네. 집사람이 돈 관리를 했고 나는 그저 노래만 불렀다. 하지만 이런 사달이 난 것은 나의 부덕의 소치다. 라면서 이제 아내를 감쌌는데 항상 보면은 이 주변 사람들이 또 이게 이상한 걸 또 부추겨요. 주변에서 아 이거 이혼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부추기자 송대관 씨가 남편이 사업 실패했다고 떠나는 아내 없듯이 아내가 실패했다고 내가 어떻게 떠나겠느냐. 나는 아직도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네. 200억입니다. 200억. 저 같으면 제 아내가 200만 원만 날려도 바로 갈라서거든요. 아, 바로 갈라서죠, 200만 원. 200은 너무 심하고. 아니 그거는 말도 안 되고 정말 주변에서 정말 그 아내를 욕할수록 오빠는 아내를 처음부터 이 사건 나기 전부터 너무너무 아내 바보예요. 전화가 따릉따릉 하루에 나갔다 그러면 그 와이프한테 다 보고해요. 지금 차 어디 톨게이트 지금 지방에서 오고 있어. 행사 끝났어. 정말 부인에 대한 사랑은 정말 대단합니다.
이렇게 술자석이나 뭐 식사 자리에서도 일반 사람들은 우리 마누라 말이야 미치겠어 막 이렇게 좀 뒷담화를 하잖아요. 한 번도 그걸 못 봤어요. 근데 우리 마누라는 말이요 정말 나보다 배짱도 좋고 항상 와이프 띄워주는 것만 하지 정말 부인에 대한 사랑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참 모든 걸 다 잃은 상황에서 그게 가능할까? 돈도 잃고 명예도 잃고 그런 상황에서도 묵묵히 아내의 곁을 지키고 있는데요. 진정한 사랑꾼이신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 살펴보죠. 전 재산 잃고 사랑꾼 된 송대관, 아내는 이혼, 송대관은 죽음을 선택? 두 가지 키워드가 다 충격적입니다만 일단 부인분 얘기를 먼저 하자면 네. 부인께서 이혼을 먼저 결심을 했다라고요. 남편이 본인 때문에 방송 활동도 못하고 힘든 과정을 거쳤고 또 그렇게 하고 싶어하던 노래도 못했고 그러니까 부인 입장에서는 내가 갈라서 주면 이 양반이 편하게 다시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도 할 수 있겠고 재기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부인이 경제적으로 실패하고 실수했다고 해도 송대관 씨가 부인하고 이혼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본인도 그 얘기를 만날 때마다 하잖아요. 부인이 실수한 거는 한두 가지지만 자기가 잘못한 거는 10가지가 넘는다. 그래서 저 부부는 이혼 안 하고 앞으로도 마지막까지 알면 100년 해로할 거로 저는 확신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아내 잘못 얻었다, 이혼해라. 하여튼 거의 한 99%는 거의 그렇게 말씀들 하셨는데 이제 하도 괴로우니까 언니가 사실 하루는 나쁜 생각을 했나 봐요. 저한테 고백을 하더라고요. 차에다가 사실 유서를 써놓고 번개탄을 싣고 네. 깊은 야산을 밤중에 갔다요. 밤중에 깜깜할 때 갔는데 갑자기 공동묘지가 있고 막 안고 보고 갑자기 무섭더래요. 갑자기 무서워서 다시 차를 몰고 다시 나왔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너무 제가 사실 가슴이 아팠죠.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 부부가 전화해서 한 번, 두 번에 안 받으면 제가 불안한 거야 이제. 그러면 이제 쫓아가는 거야. 집에 가서 벨 누르고 혹시 어디 가셨나 집에 있나 가서 확인하고 정말 몇 번 그랬습니다. 네. 아내가 사람들한테 비난받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는 송대관 씨도 참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마음고생이 엄청나셨겠는데요. 뭐 송대관 씨 이 입장쯤 되면 솔직히 그러고 싶을 거예요. 그만 살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리고 본인도 여러 경로로 수레를 했는데 뭐 강물도 생각하고 뭐 산중도 생각하고 그러셨다고 그래요. 뭐 송대관 씨 입장에서는 2년 동안 아예 직업을 잃어버린 거고요. 그리고 그동안 쌓아왔던 본인의 명성, 인기를 한꺼번에 다 잃어버린 거거든요. 그때 이제 재판장이라든지 이런 데 기자들이 많이 취재를 가면은 송대관 씨가 그런 당부를 했었어요. 나는 무대로 꼭 돌아가야 되니까 나 잊지 마시오라는 얘기를 계속 하셨는데 그 얘기가 정말 무대를 향한 강한 열망이 느껴졌었어요. 제일 가슴 아픈 것 중에 하나는 그 어머니가 그때까지 살아계셨는데 귀가 안 좋아가지고 매일 텔레비전 화면에 송대관 씨 나오고 부인이 나오고 그러면 제 뭐냐 물어보면 좋은 거 그냥 나쁜 거 아니에요 별일 아니에요 그러고 말을 이제 속이셨대요. 그러니까 텔레비전 안 나오니까 왜 안 나오냐 그래서 내일 나와요 그러는데 그 첫 무대 나오는데 아침에 돌아가셨대요. 그래갖고 그거 되게 가슴 아파하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효자였습니다. 그럴게요. 그날 상갓집에 이렇게 다 같이 앉았어요. 이숙 씨 있었고 김수미 씨 워낙 친하니까 있었고 김성환 씨 여러분들이 이렇게 같이 앉아 있는데 송대관 씨가 잠깐 날 툭툭 치더라고 그러면서 너무 아프다고. 내가 이제 겨우 방송 정지가 풀려서 가요 무대를 나가는데 아들이 다시 가수하는 모습을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셨는데 못 보고 간다고 막 울먹울먹하면서 눈물 흘리는데 와 그날 마음이 싸하더라고요. 그래도 방송 정지 풀리면서 꿈에 그리던 무대로 돌아오신 거잖아요. 부부가 마음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많이 기뻐하셨겠어요. 그 재기하는 가요 무대 현장에서 제가 직접 만났어요, 송대관 씨를요. 그때 나오신다고 해서 갔는데 거기서 선곡한 곡이 바로 세월이 아기겠죠예요. 근데 이 노래가 본인이 가사를 직접 쓴 노래입니다. 내용 중에 보면 그게 있어요. 이 슬픔 모두가 세월이 약이랍니다. 본인한테 하는 얘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듣는 분들도 다 이미 내용을 알고 있잖아요. 감정이입해서 노래를 들었던 것 같고요. 오랜만에 방송 출연하니까 떨리셨나 봐요. 태지한 씨가 계속 옆에서 제가 질문하는 것도 형 빨리 대답 좀 해 그러면서 자꾸 흥을 돋궈주고 하시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앞으로 열심히 노래 부를 테니까 지켜봐 달라고 하면서 되게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는 모습이 다시 살아보겠다는 그 의지만은 분명한 것 같아서 한켠으로 되게 반갑기도 했어요. 나는 무대로 꼭 돌아가겠다는 선언을 이렇게 하는 것은 그 틀림없이 이유가 있는 것이 흑수저도 거름 묻은 흑수저 출신이에요. 그냥 흑수저도 아니고.
레코드사 처음 와가지고 청소하는 것부터 시작했던 사람이에요. 오아시스에서. 가수도 아니고 윤회장. 그냥 사원 비슷한 거로 나훈아 씨랑 같이. 네. 예. 그래가지고 나훈아 씨 이상의 가수가 되겠다는 꿈도 가지고 있었고 그런 흑수저 출신이었기 때문에 틀림없이 이런 난관은 가볍게 헤쳐나갈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모두 다 세월 이야기겠지요. 박수 한번 보내줘요. 가사를 직접 쓰셨다고 했는데 그래서인지 가사 하나하나에 정말 송대관 씨의 그 마음이 다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송대관 씨와 아내의 사랑 이야기 마지막 키워드 살펴보죠. 전 재산 잃고 사랑꾼 된 송대관, 위기 속에서 애틋해진 사랑. 지난해 둘째 아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아주 경사가 있었는데 결혼식장에서 이 막상 결혼하는 아들 부부, 신랑 신부보다 더 금슬이 좋은 모습을 보였다면서요? 네, 지난해 3월 이제 둘째 아들을 결혼을 시켰는데 당시 이제 같이 하객들도 맞이하고 부부가 혼주석에 나란히 앉아서 또 이제 입맞춤하는 모습까지도 보여줬는데요. 이때 주례사가 진짜 요즘 소위 말하는 역대급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은 보통 주례사 하면은 신랑 신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송대관 부부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하셨죠. 예, 송대관 부부를 오랫동안 지켜봐왔다. 사람들이 송대관에게 왜 이혼하지 않냐고 물을 때도 그는 계속 아내 곁을 지켰다. 그리고 살다 보니 별일이 다 있다. 그때마다 부모님이 어떻게 서로를 사랑했는지 생각해야 한다. 이 얘기를 했는데 아마 그 어떤 주례사보다도 하객들 그리고 신랑 신부 가슴에 귀에 쏙쏙 박히는 얘기였을 것 같아요. 사실 힘든 가운데 치렀어요, 식을. 근데 딱 가보니까 보통 이제 한복들은 그 양가 부모들이 또 이렇게 화려하게 입잖아요. 근데 어디서 빌려왔어요. 누가 입던 어떤 뭐 지인이 입던 걸 빌려서 가져왔는데 약간 정말 초라한 조금 그런 한복이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효자들이에요. 그래서 부모님들한테 그냥 계속 전화도 많이 오고 그러는데 또 둘째가 그 지난번 장가 갔던 둘째가 아들을 낳았어요. 오. 그래가지고 동영상으로 이거 보면서 막 하루에도 맨날 수십 저거 번씩 보고, 이걸 주고받는데요. 네, 막 애기 뭐, 기특해가지고 우유 먹이는 거. 손자바보가 됐어. 손자바보예요. 완전히 아들보다 100배 더 좋대, 네. 손자. 참 두 분이 위기를 겪기도 했지만 서로에 대한 그 어려운 시절에 고마움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큰일을 겪고 나서 더 단단해졌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실제로 더 애틋해지셨다면서요? 잘 나갈 때 송대관 씨는 사실은 그렇게 좋은 점수를 받는 남편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아빠도 아닌데 예전 같으면은 일주일씩 막 집에 안 들어가고 우리가 다반사였어요. 근데 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는 이제 가족 간에 굉장히 더 친해진 거예요. 친밀해지고 소중함을 알게 되고 엄마의 자리 또는 아내의 자리가 이렇게 소중하다구나 이걸 느껴갖고 부부관계가 요즘 뭐 훨씬 좋아진 것 같아요. 옛날보다는요. 하여튼 일단은 송대관 오빠가 무대에 서잖아요. 그러면 객석에 사람들 쫙 많잖아요. 노래 나오면 뭐 궁짝궁짝 그러면 막 그 위에 올라가 저 무대 객석에서 팍 박수를 치면서 본인이 남들이 보면 우습죠. 부인이 남편 노래하는데 저렇게 흥을 돋궈주는 거예요. 아, 부인께서. 예. 바로 그거예요. 남편의 기를 살려주고 흥을 돋궈주면서 객석에 있는 사람들은 부인인지 몰라요. 하나의 그냥 팬이 저렇게 막 열광을 하면서 송대관 씨한테 우리 보러 야, 너도 알았지? 우리 둘이서 그냥 같이 막 쿵짝쿵짝 하면서 막 웃어 오빠 이러고 본인도 그래 오빠 이러고 또 정말 팬처럼 기를 줘요. 진정한 사랑은 꽃이 지고 난 후에 향기까지 사랑하는 거라고 하는데 사실 기쁠 때도 부부지만 슬플 때도 부부인 거잖아요. 두 분의 부부애를 보니까 참 새삼 느끼는 게 많습니다. 앞으로도 끈끈한 부부애 응원하겠습니다.